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선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라 사원의 마지막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달빛 아래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날이면 검은 바위산에선 반드시 불을 끄라는 말이 있었다. 불을 밝히면 그 그림자가 칼을 든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곳은 조선 후기에도 지도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변방이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암월산, 윤유회산이라 불렀다. 달이 바위를 스칠 때 그 빛이 칼날처럼 갈라진다 하여 붙은 이름. 나는 문화재청 산하 민속기록조사원으로 사라진 무당 가문과 관련된 고문서를 추적하던 중 이 산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암월산 아래에 검을 묻은 자, 그 그림자는 달 아래서 살아 움직인다. 조선 영조 연간의 기록이었다.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기록의 마지막 문장이 나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 그 검을 깨우면 가문의 죄가 피로 돌아온다. 산 아래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소리가 비어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야 할 자리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개도 닭도 아이도 없었다. 마을 입구의 장승은 눈이 긁혀 있었고 입에는 검은 천이 묶여 있었다. 밤에는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은 지나치게 또렷했다. 여기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노파는 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산을 올려다보았다. 암월산 위로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달이 뜨면 그림자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림자요? 노파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칼을 든 그림자. 마을에서 하룻밤 묵는 것은 불가능했다. 노파는 나를 빈집 하나로 안내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불은 켜지 마세요. 왜요? 당신 그림자가 당신을 배신할 테니까.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집안은 차가웠고 바닥에는 오래된 부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무당이 사용하던 듯한 붉은 실과 방울, 그리고 깨진 검집 하나. 검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뚫고 바닥에 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였다. 내 그림자의 팔이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천천히 들려졌다. 숨이 막혔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다시 보았다. 분명히 내 그림자는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칼의 형상이었다. 날이 없는 그러나 분명한 칼. 그림자의 칼끝이 내 심장을 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철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실제 칼은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항상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달 아래 검은 바위산,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얼굴 없는 사내. 그의 손에는 피로 물든 검이 들려 있었고 그 검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무당의 실이었다. 이 산에는 분명 무언가가 묻혀 있다. 검이 아니라 죄가. 그리고 그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은 계속 떠오르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산 아래 마을을 다시 찾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몸에는 이상하게도 피로가 없었다. 대신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다. 마치 다른 리듬이 내 몸 안에 섞여 들어온 것처럼.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제 보았던 노파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방 한가운데가 기묘하게 밝았다. 달빛이 아니었다. 바닥에 원형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붉은 흙과 재, 그리고 짐승의 피로 그린 무속의 진법. 그 중심에는 녹슨 검이 꽂혀 있었다.
검날은 부러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붉은 실이 수십 겹으로 감겨 있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이것은 봉인이다. 만지지 마. 등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검은 그림자를 부르는 칼이야. 노파는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다. 눈 밑은 꺼졌고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다. 이 마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노파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칼을 선택했어. 조선 후기 이 산 아래에는 무당 가문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혼을 달래고 산의 재앙을 막는 대가로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해 관아에서 군관 하나가 내려왔다.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이 산을 하사받았다고 했다. 그 군관은 아몰산의 전설을 들었다. 달 아래서 그림자가 검을 든다. 그는 그것을 무기로 만들고자 했다. 무당 가문에게 명령했다. 칼을 불러라. 우리는 거절했어.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부르는 게 아니라 묻는 것이었거든. 그 검은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었다. 죄를 베는 칼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혼, 피로 맺힌 원한, 그 모든 것을 검에 묶어 산 아래에 봉인하는 의식. 그런데 군관은 의식을 강제로 진행시켰다. 무당 하나가 제물이 되었다. 그날 밤 달이 검게 물들었지. 노파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검은 완성됐고 그림자는 깨어났어. 그림자는 주인을 따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군관은 자기 그림자에게 베어 죽었다. 그리고 그 검은 이 마을로 돌아왔다. 나는 바닥의 진법을 보았다. 붉은 선이 여러 번 더 그려져 있었다. 이 봉인 완전하지 않군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했어. 왜요? 마지막 무당이 도망쳤거든. 그 마지막 무당, 노파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내 조상이야.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집안 기록 끊겨 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는 사진이 거의 없었다. 증조모 이전의 기록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여자는 검을 완전히 봉인하지 못했어. 대신 피를 남겼지. 노파의 손이 내 가슴을 가리켰다. 너.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집에서 잠을 잤다. 불을 켜지 않았다. 달빛이 어제보다 더 강했다. 내 그림자는 어제보다 또렷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의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이 없었다. 눈 대신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돌아왔구나.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방 안의 방울이 혼자 울리기 시작했다. 부적들이 벽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진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검이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도망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의식을 끝내야 한다. 피로 검이 소리를 냈다. 쇳소리도 울림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사람이 숨을 내쉬는 소리였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내 그림자였다. 도망치지 마. 그림자의 손에는 이미 검이 쥐어져 있었다. 부러진 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끝내지 못해. 머릿속으로 낯선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피비린내, 젖은 흙, 울부짖는 소리. 한 여인이 진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한복은 이미 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붉은 실이 감긴 검집이 들려 있었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와 닮은, 그러나 더 오래된 얼굴. 마지막 봉인은 피가 아니라 의지로 해야 해. 그 여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듯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검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기어나왔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것의 몸은 수백 개의 그림자로 겹쳐져 있었다. 칼의 혼이다. 노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죄로 만들어진 혼. 괴물은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니, 나를 향해. 의식은 세 단계야. 노파가 외쳤다. 부름, 고백, 그리고 선택. 괴물의 입이 열렸다. 그 안에는 사람의 얼굴들이 엉켜 있었다. 군관, 무당, 마을 사람들 모두 눈을 뜬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첫째, 부름. 노파가 방울을 흔들었다. 나는 검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이 즉시 찢어졌다. 피가 검나를 타고 흘렀다. 그림자가 내 몸으로 스며들었다. 둘째, 고백. 노파의 눈이 나를 찔렀다. 내 가문의 죄를 말해라. 나는 숨을 삼켰다. 우리는 봉인을 끝내지 않았다. 우리는 도망쳤다. 그 결과 이 산은 계속 피를 먹었다. 말이 끝나자 괴물이 비명을 질렀다. 셋째, 선택.
노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검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검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나는 괴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 그림자를. 그림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선택하면 나는 자유다. 달빛이 진법 위로 쏟아졌다. 검은 바위산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 검은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나는 검을 가슴에 겨눴다.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피로 끝내지 마. 의지로. 나는 검을 땅에 꽂았다. 그리고 내 그림자를 끌어안았다. 함께 묻히자. 그림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미친 짓이야. 아니, 이건 책임이야. 진법이 폭발하듯 빛났다. 괴물의 형상이 갈라졌다. 수백 개의 얼굴이 비명을 지르며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검은 천천히 부서졌다. 그림자는 내 몸에서 떨어져 검은 바위 아래로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한 그것이 속삭였다. 달이 뜨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아침이 왔을 때 나는 바위산 아래에 누워 있었다. 몸은 온전했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차가웠다. 암월산은 조용했다. 바람이 불었고 새가 울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을은 사라져 있었다. 집도 장승도 노파도 없었다. 검은 바위만이 산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손을 들어 햇빛을 가려보았다. 그 순간 내 발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그림자는 너무 또렷했다. 그리고 그림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러나 손의 형태는 분명히 칼을 쥔 모습이었다. 며칠 뒤 나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암월산 관련 기록은 모두 봉인 처리되었다. 문화재청 기록실의 가장 깊은 서고로 들어갔다. 위험 등급 지속. 그 한 줄이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거울 앞에 섰다. 불을 끄고 달빛만 남겼다. 거울 속에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늦게, 아주 조금 늦게 내 반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이구나. 거울 속에 내가 미소 지었다. 달이 뜨면 우리는 함께야. 창밖에서 달이 떠올랐다. 현무암처럼 검은 달,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천천히 칼을 들었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이 그들을 부른다는 걸.